방송은 스트레스가 많고 생활이 불규칙적인 현대인들에게 혹시 여러분도 팔이나 다리, 등이나 가슴, 배 부위에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는 것처럼 그 병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보감 한의사 안경모입니다.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몸에 여기저기에 가렵고 빨갛게 부풀어 올랐다. 점심때 김밥이나 고등어구이, 돼지불고기, 땅콩버터가 들어있는 샌드위치 등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었더니 여기저기에 피부가 가렵고 따갑고 발긋발긋하게 부풀어 오르고 심지어는 가려워서 밤새 긁느라 잠을 못 잤다. 혹시 여러분도 팔이나 다리, 등이나 가슴, 배 부위에 모기나 벌레 물린 것처럼 작게는 좁쌀 모양으로 크게는 동전이나 지도 모양으로 넓적넓적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그 부위가 빨갛게 되고 피부가 심하게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피부 증상이 바로 전 인구의 약 20%, 10명 중 2명 정도가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한다는 두드러기라는 피부 병증인데요. 국내 보고에 의하면 피부과 외래 환자의 약 6%, 100명 중 6명 정도가 두드러기 환자고요. 그 중에서 20대, 30대, 40대가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두드러기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한 피부 질환입니다. 여러 가지 두드러기 병증 중에서 순간적으로 과도한 운동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뜨거운 목욕으로 신부 체온이 갑자기 올라간 상태에서 발생하는 두드러기를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운동하려고 잠깐 뛰어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흥분하거나 화를 내도 바로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가렵고 따가워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누구나 흔히 다니는 사우나조차도 한번 가기가 두려운 그 지긋지긋한 콜린성 두드러기로부터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먼저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만성 두드러기의 원인과 치료에 이어서 콜린성 두드러기의 특징적인 증상과 구별점, 진단법과 치료에 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란 말 그대로 살갗이죠. 동물해부학과 피부병학의 정의에 의하면 피부는 다수의 상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몸 전체를 덮어서 체내의 근육들과 기관을 보호하는 세포 조직입니다. 인체의 모든 기관 중에서 표면적이 가장 넓고 무게가 가장 무거운데요. 외피 체계에서는 가장 큰 조직이랍니다. 피부는 평균 성인을 기준으로 표면적은 2제곱미터, 그 무게는 전체 체중의 15%가량 되는데요. 통상 약 5kg 이상이라고 합니다. 키가 2m인 남자 4사람이 바닥에 미음자 모양으로 누워 있다고 상상해 보시고요. 대략 2리터짜리 생수병 3병 정도를 들었을 때의 무게라고 상상해 보시면 그 넓이와 무게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피부의 두께는 평균 2에서 3mm 정도 되고요. 넓이는 1제곱인치, 약
6.5제곱센티입니다. 피부는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큰 정도의 두께와 넓이에 평균적으로 650개의 땀샘과 20개의 혈관과 6만 개의 멜라닌 세포와 1000개가 넘는 신경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부피 속에 생각보다 꽤 많은 조직들이 모여 있죠. 인체를 생각하면 정말 신비롭습니다.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의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피부 표면 밑에는 신경, 혈관, 신경종말, 분비선, 모낭, 혈관의 표피 부속기 등이 있으며 각 층마다 고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피부의 바깥쪽에 있는 표피층은 가장 얇은 층으로 중층, 편평, 상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칠고 납작한 세포들이 벽돌처럼 쌓여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가시세포층, 기저층의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두께는 보통 0.05에서 0.15mm 정도이고요. 가장 얇은 표피는 우리 눈꺼풀이며 0.04mm 정도고요. 가장 두꺼운 표피는 우리 손바닥과 발바닥으로 1.6mm 정도입니다. 피부의 중간층에는 진피가 있는데요. 표피 밑의 피부층으로서 연결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저막을 통해 표피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감각을 감지하는 많은 수의 신경말단과 표피에서 기원한 피부 부속기, 섬유화세포, 대식세포, 비만세포 등을 포함하여 모낭, 땀샘, 피지선, 아포크린샘, 림프관, 혈관 등을 담고 있습니다. 피하지방층은 혈관, 림프관, 말초신경, 피하지방, 얼굴 널 힘줄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혈관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체온 조절과 혈압 조절, 상처를 치유하고요. 림프관은 정맥과 평행하게 주행하면서 림프백을 통해서 면역 기능을 합니다. 두드러기는 피부나 점막에 있는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어 혈장 성분이 빠져나와 피부가 붉어지거나 흰색으로 부풀어 오르고 심한 가려움이 동반되는 피부 질환입니다. 두드러기 증상에는 피부나 점막이 부분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증상인 팽진과 구진, 수포진이 있고요.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빨간 얼룩처럼 되어 발적과 홍반이 되는 망진이 있고요. 가렵거나 피부 부위에 열이 나거나 피부가 따갑거나 통증이 있는 이 5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두드러기의 원인은 히스타민을 비롯한 화학 매개체인데요. 진피층 상부에 있는 피부 면역세포인 비만세포와 염증세포, 호염구에서 화학 매개체인 히스타민과 여러 가지 효소, 화학주성 인자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면 표피층에 있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염증세포 유입과 팽진을 유도합니다. 이 화학 매체가 피부 혈관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피부 미세 혈관이 확장되고 피부나 점막에 있는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어 피부가 붉거나 흰색으로 부풀어 오르고 가려움이 생깁니다. 화학 매개체인 히스타민인 경우 그 히스타민이 피부 미세혈관의 히스타민 수용체 1번과 결합하면 소양증과 발적과 홍반과 팽진이 나타나고요. 피부 미세혈관의 히스타민 수용체 2번과 결합하면 홍진과 팽진만 나타납니다. 두드러기 발생 기전은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두드러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두드러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물리적 요인에 의한 두드러기, 네 번째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다섯 번째는 2차 두드러기인데요. 이 콜린성 두드러기는 5가지 발생 기전 중에서 물리적 요인에 의한 두드러기에 해당되는데요.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인체의 체온이 올랐을 때
정상적으로는 자율부교감 신경의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우리 땀샘 수용체에 작용하여 땀을 내서 체온을 36.5도로 정상 체온으로 떨어뜨려야 하는데, 우리 자율신경의 오작동으로 땀샘 수용체에 작용해야 할 아세틸콜린이 진피층에 있는 비만세포에 작용하여 히스타민을 분비함으로써 두드러기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이름한 것인데요. 콜린성 두드러기는 추운 겨울에 갑자기 더운 밀폐된 공간이나 건물에 들어왔을 때,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뜨거운 목욕으로 몸이 달궈졌을 때,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었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면서 긴장했을 때, 학습이나 작업 등 뭔가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때,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화가 났거나 당황했을 때, 격렬한 운동을 할 때, 이처럼 몸에 갑자기 열이 오르는 상황이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체의 체온이 올라가면 자율부교감 신경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는데요. 인체의 체온이 올라갔을 경우 정상적인 상태라면 자율부교감 신경의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땀샘 수용체에 작용하여 땀을 내서 체온을 36.5도의 정상으로 떨어뜨려야 하는데, 정신의 과집중 상태나 교감신경의 과항진 상태가 되면 우리 피부가 과수축과 과긴장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는 자율신경의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자율신경의 오작동으로 땀샘 수용체에 작용해야 할 아세틸콜린이 비만세포에 작용하여 히스타민을 분비함으로써 팽진과 가려움과 따가움 증상을 나타내는 두드러기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콜린성 두드러기가 다른 두드러기와의 구별점은요, 이 콜린성 두드러기는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잘 나타나는데요, 젊은 남성은 신체 활동이 활발하고 근육량도 많고 체온의 급격한 변화를 많이 겪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환자의 11,000명 중에서 40%가 10대, 20대 청년층이고요. 환자의 성비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6대 4로 남성이 많았고요. 특히 활동량이 가장 많은 10대, 20대가 남성 환자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의 특징은 팽진과 홍반이 1에서 2mm 정도의 두께로 아주 작은 팽진이 많이 나타나고, 그 주변에 1에서 2cm의 넓이로 홍반성 발적이 난다는 것입니다. 팽진은 주로 몸통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 콜린성 두드러기는 얼굴과 손과 발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팽진은 개인에 따라 더 지속될 수 있지만 대부분 30분에서 1시간 뒤에는 소실됩니다. 이 콜린성 두드러기는 피부의 가려움보다는 따가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보통은 모기에 물린 듯 따끔거리면서 가렵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 심한 경우는 수천만 개의 날카로운 바늘로 콕콕 쑤시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온몸 구석구석에 개미 같은 작은 벌레 수백 마리가 달라붙어서 물어뜯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극심한 경우에는 이 고통이 성인 남성이 고통에 못 이겨서 눈물을 뚝뚝 흘릴 정도이고요, 전신에 땀이 나고 복통과 현기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신적으로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나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이 콜린성 두드러기를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환자가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거나
43도 정도의 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의 뜨거운 목욕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콜린성 두드러기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반드시 나타나는데요. 이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재현성이 있을 때 이는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콜린성 두드러기의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데요. 현대 한의학에서는 두드러기를 비롯한 각종 피부 질환이 생기는 근본적인 바탕이 우리 몸에 있는데요. 몸 중심의 관점에서 피부 병증의 병리 상태를 풀어보면 수많은 피부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병태 생리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이 소화관을 통해서 소화와 분해와 흡수되거나 소변이나 대변이 형성이 되어 배설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을 소화, 분해, 흡수, 배설을 잘하지 못하고 음식물을 완전 발효하지 못하면 암모니아를 비롯한 부패 독소들이 발생하여 각종 독성 물질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만성화되면 소화기 점막에 염증과 손상을 일으키는데요. 이러한 부패 독소와 소화기 점막의 손상과 염증성 물질들을 식독이라고 합니다. 이 식독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점막을 통해서 흡수되면 혈액이 혼탁해지고 흡수된 내용물을 간에서 완전히 처리하지 못해서 혈액의 혼탁이 증가합니다. 이런 혼탁해진 혈액을 혈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사이토카인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염증성 물질들이 잠재성 염증 형태로 녹아 있습니다. 이런 잠재성 염증 물질인 혈독이 피부에 이르게 되면 여러 형태의 피부 병증을 일으키는데요. 현대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발생한 피부 염증을 열독이라고 합니다. 혈액 속에 혈독이 증가하고 인체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혈액에도 염증이 생기고 피부 모세 혈관에도 염증이 생깁니다. 이때 열독이 발생하여 피부에도 염증이 생겨서 각종 피부 병증이 생기는데요. 콜린성 두드러기의 치료는 열독의 피부 염증과 혈독의 혈액 염증만 치료하여 두드러기 증상만 완화시키는 치료법은 완치가 힘들고요. 근본적인 치료는 환자의 체질에 따라 식독, 열독, 혈독과 면역력의 다소와 강약의 병리 상태를 진단하고 현재 환자의 개별적인 몸 상태와 성별, 연령의 면역 상태를 파악하여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피부 병증의 치료에는 3단 치료법이 있는데요. 체질 개선 치료와 해독 치료, 면역 치료입니다. 체질은 사람마다 오장육부의 대소강약과 구조의 다름을 말하는데요. 체질 개선 치료는 같은 콜린성 두드러기라 하더라도 체질에 따라 자기 체질에 맞는 체질 음식과 체질 침과 생활 방식, 한약 처방을 달리하여 체질에 맞게 치료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인간이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하고 생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염증성 독소인 식독과 약독과 혈독과 열독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인체의 염증과 질병을 일으킵니다. 두드러기도 두드러기 병증인 가려움과 팽진과 따가움 등의 병증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현재 환자가 혈독의 문제인지 식독의 문제인지 약독의 문제인지 등 어떤 병리 상태인지를 상담기록지와 한의학적 진단법을 통해서 정확히 파악해야 그 원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의 치료는 콜린성 두드러기를 앓고 있는 환자가 어떤 몸 상태인지, 현재 어떤 면역 상태인지를 잘 알고 그 몸을 치료하는 몸 중심의 치료가 되어야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콜린성 두드러기의 치료는 10대, 20대 남성에게서 잘 발생하는 콜린성 두드러기의 특징상 체질에 따라, 병리 상태에 따라, 면역 상태에 따라 몸 중심의 치료가 되어야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에 관한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면역력을 높이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체질에 맞는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3대 필수 영양소인 지방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피부와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특정 비타민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포화 지방은 표피층의 맨 바깥층의 피지층을 튼튼하게 하여 피부 면역력을 높이는데요. 호도, 밤, 잣, 도토리, 아몬드, 땅콩,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는 태어민과 소음인에게 좋고요. 땅콩, 아몬드, 너츠 같은 견과류와 계란은 소양인의 피부 면역에 좋습니다. 계란 흰자와 연어와 흰살 생선의 지방은 태양인에게 좋습니다. 특히 소양인에게 있어서는 계란은 머리카락과 손톱도 건강하게 해줍니다. 피부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건데요. 피부는 보습만 잘 되어도 면역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피부가 건강해지려고 하면 10가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한 가지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가공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부 면역 건강에 많이 해로운 음식이기 때문에 체질을 불문하고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감 Q&A 시간입니다. 오늘 피부 두드러기에 관한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콜린성 두드러기 질문 중에서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는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으로 키가 172cm에 체중이 75kg인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피부과에서 진료받고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진단을 받아서 약을 먹고 주사를 여러 번 치료하면 그때는 효과가 정말 좋은데요. 이제는 약을 먹어도 여전하고 효과가 없고 소화도 더 안 되고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직업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면 우선 이분은 직업상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하는 일입니다.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으면 소화기 운동성도 떨어지고 음식물이 소화관에서 오래 머물러서 더부룩하고 가스가 잘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생기는데요. 이때 소화관이나 장점막에서 암모니아를 비롯한 음식물의 부패 독소나 장점막의 염증성 물질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음식물의 부패 독소가 많이 발생하고 음식물의 소화가 흡수될 때 함께 혈액 속에 흡수되면 혈액이 혼탁해지는데요. 이 혈액이 간이나 신장에서 해독이 잘 안 되면 혈액 속의 잠재성 염증성 물질인 혈독소가 증가합니다. 이런 병리 상태에서 이분이 건강을 목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체온 증가가 일어날 때 그 혈독이 피부와 혈관의 염증을 일으켜서 콜린성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병리 상태에서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소식을 하면서 장 운동을 목적으로 유산균과 발효식품, 된장 등의 복용을 권유드립니다. 한방에서는 지실이라는 탱자가 덜 익은 탱자 열매의 10g 정도를 물 2000cc에 끓여서 1000cc까지 졸여서 몇 번 복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체질에 따라 땀을 내야 좋은 체질이 있고 땀을 내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체질이 있는데요. 그것은 체질 전문 한의원에서 도움을 받아서 수영을 하든 등산을 하든 체질에 맞는 운동법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체온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항온성을 유지하는데요. 콜린성 두드러기는 몸에서 열 발생과 피부를 통해서 열 발산의 불균형으로
피부를 통한 체열 발산이 병리적으로 많거나 체열 발산이 병리적으로 감소하여 말초 피부 모세혈관에 우혈과 울열이 생기면서 혈장 성분이 빠져나오면서 두드러기가 발생합니다. 이런 콜린성 두드러기라면 신경계의 면역 치료를 해서 면역력을 올라가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요. 치료를 해도 콜린성 두드러기가 호전과 재발을 반복한다면 두드러기의 병리 상태와 피부의 면역 상태, 몸의 면역 상태를 보고 치료하는 체질 개선 면역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자연적 환경 요인, 사회적 환경 요인, 정신적인 요인으로 원인 불명의 피부 질환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피부 병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저희 건강보감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